장례식장에 조문객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일하는 곳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장례식장입니다. 이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고 상주는 어느 중년 여성이었습니다.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고 이번엔 아버지를 모시는 자리였죠. 다들 슬픔에 잠겨 조용히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.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. 그 이유는 낯익은 인물 하나가 조문객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. 언론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대기업 회장이었죠. 그런데 이상하게 상주인 여성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물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. 그녀는 갑자기 회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당신 어떻게 여길 올 수가 있어요? 20년 전 제 아들 죽인 게 누군지 정말 몰라요?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회장의 표정 역시 얼어붙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. 그리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20년 전 그날의 사고. 제 아들은 7살이었습니다. 하늘만큼 예쁜 눈을 가진 아이. 그날도 어린이집을 마치고 할머니 손을 잡고 집에 오던 중이었어요. 그런데 큰 도로를 건너던 그 순간 검은 고급 세단이 빠르게 돌진해 왔습니다. 쾅! 할 말이 없습니다. 제 아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. 그날의 울음소리, 그 장면 아직도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아요. 가해 차량은 당시 회장 일가의 사위가 몰던 차였습니다. 만취 상태였고 아이를 치고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. 결국 경찰에 붙잡히긴 했지만 그 뒤는 모두 아시겠죠. 돈, 권력, 변호사. 그들은 합의금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.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은 그 충격으로 암이 재발했고 몇 년 뒤 세상을 떴어요. 전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습니다. 예상치 못한 재회.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.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그 가해자의 장인이자 회장이 직접 조문을 오다니요. 전 잊은 줄 알았습니다. 세월이 지났고 삶은 이어졌으니까요. 하지만 제 몸 어딘가엔 아직도 그날의 분노와 슬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회장이 제 앞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? 그때 그 사고 난 몰랐습니다.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당신이었다는 걸.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딸과 그 사위는 내 인생에서 지웠습니다.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더군요. 하지만 그 눈물, 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이미 제 아들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. 시간이 흘러도 남는 상처.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. 길을 걷다가 그 또래의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. 어떤 날은요, 꿈에서 아들이 나와요. 엄마, 나 이제 아프지 않아. 엄마 울지 마. 그 말을 듣고 저는 매번 울며 깹니다.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. 하루하루 버텼습니다. 그날 이후 그 회장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몇 주 뒤 우편으로 작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. 안에는 손편지 한 통과 제가 모르는 재단 이름이 적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.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당신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저 같은 이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재산의 일부를 기부합니다. 그 아이의 이름으로.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사람이 진심인지 회개인지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누군가의 실수는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.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. 아이의 이름을 단 장학재단이 세워졌고 매년 그 이름으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랍니다. 그게 제 아들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지금도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리는 잊을 수 없지만 견딜 수는 있습니다.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삶의 일부니까요. 그러니 너무 힘들어 마세요.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당신도 부디
오늘만큼은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.